제가 전 시간에 앞에를 좀 짧게 잘라놔가지고 좀 짧은데 그냥 조금 길게 해서 자를게요. 어쨌든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 안 보이면 서서 가도 되고 나와서 같아요. 제가 나눠준 교재 종이 보시면 작품이 두 개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는 앞에서 봤을 때 약간 바가지 느낌이죠. 머쉬룸 쇼트, 그죠? 정어리를 자를 때는 사이드를 A라인 나누겠어요? U라인 나누겠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서 이런 머리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정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게 옆모습이 U로 이렇게 연결됐는지 깨져서 올라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머리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면서 커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사진의 머리도 정면에 봤을 때 약간 바가지 느낌이겠죠. 정면에서는. 근데 그랜나루의 길이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랜나루의 길이가. 그래서 얘는 좀 깨졌다고 보고 그 옆에 있는 머리는 좀 이어졌다고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A라인 가지만은 사이드를 자르면서 저 머시룸 같은 느낌, 바가지 머리 같은 경우에는 U로 가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차이인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자, 앞머리 한 번에 자를 거니까 여기 삼각형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 사이드 그 다음 백 이게 세 개로 그래서 먼저 앞에서 눈 덮을 길이 그래야지 이제 넘어가면서 눈 옆을 가려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길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덮을 길이로 제가 하나를 자를게요. 그리고 항상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잡았더라도 처음 자를 때는 조금 길게 잘라놓고 한번 보고 다시 잘라주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길이를 느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자를게요. 저희 길자를 앞에서 그냥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휘어져서 이제 드라이 하게 되면 이렇게 눈 옆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눈 옆에는 좀 가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머리 전부 다 여기에서 여기 전부 다 물론 얘를 이렇게 양이 많으면 나눠서 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연결시키는 행위만 하는 거니까 현재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자, 옆에 있는 가이드 갖고 와서 자, 얘를 이렇게 낮춰서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서 자를 수 있겠죠. 그러면 낮춰서 자르면 귀가 짧아지는 거고 들어서 자르면 밑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낮춰서 자르지 말고 어떻게 잘라줘? 앞쪽으로 당겨서 좀 들어서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당겨서 한 번에 이렇게 다 자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고기 원래 머리카락이 짧으면 자를 게 안 나오겠죠. 그냥 그 행위만 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A라인 섹션 나누면 되겠죠. 자, 사이드에서 A라인 섹션. 결국 길이는 길을 덮는 디자인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도
자, 수직 비칠한 상태가 이 상태가 수직 비칠이죠. 얘가 0도면 얘가 90도고 45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길을 살짝 덮는 길이 이 정도 길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길이 자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수직으로 비칠하고 45도 맞춰주고 내가 나는 섹션에 평행하게끔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빗질을 보고서 마음에 들면 스타트하는 거고 아 나 너무 길어 그러면은 조금 더 잘라도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길이 잘라주시고 좀 이따 자를 때는 뒤끝선 딱 맞춰서 한 이 정도 길을 자를 거예요. 그 다음 머리도 이건가 45도 마지막 머리까지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트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얘를 이렇게 자르면서 뒷머리를 바꾸면서 빗질할 수도 있잖아요. 이 행위만 안 되고 주의하시면 돼요. 오늘 뒤쪽이 너무 짧아지니까 A라인 커트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앞머리와 사이드를 잘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U라인 섹션 나눠주는데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나누면서 방사선을 활용해서 나눠서 정교하게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한 번에 뒤쪽을 좀 넓게 나눈다는 생각으로 사이드에 있는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드 같이 나눠주고 그죠? 그다음 뒤쪽으로 한 4cm 정도 되겠고요.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단은 사이드에서 잘랐던 길이 있잖아요. 사이드에서 좀 전에 잘랐던 길이 이 길이와 동일하게 좀 이런 식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웨이트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모서리를 깨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얘를 이렇게 좀 짧아지게끔 이렇게 인위적으로 잘라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웨이트를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커트를 진행하면서 사이드를 이 정도 길이 자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 본인이 길게 잘라버리면 뒤가 너무 처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샵에서 자를 때도 내가 했을 때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수정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커트 시간은 얘는 정말 길어도 15분이 안 걸릴 정도로 되게 빨라요. 몇 개 안 들어가거든, 픽션이. 자, 여기서 이 고개를 숙이겠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때 사용하는 각도가 45도니까 이 방향으로 비슷할 거 아니에요, 유라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머리가 이게 각도 낮아지면 안 되고, 여기서 온베이스를 좀 이렇게 들리게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의 움직임이 거의 수평이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너무 건들건들해. 이따 다시 볼래. 자, 여기 봐봐요. 각도 봐봐요. 여기는 45도가, 이 정도가 45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유랑 흐름을 자르면은 얘가 이렇게 낮춰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머리는 온베이스 들려야 되니까 이 정도 위치죠. 그럼 흐름 자체가 어떻게? 손이 거의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지 뒤에가 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뒷머리가 층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밑에만 좀 층이 생기고 위에는 무겁게 잘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흐름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사이드 자, 연결되는 부위가 A라인 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손에 잡아서 딱 나오지 않고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구간은 보통 포인트로 연결되는 구간만
A 라인과 U 라인이 연결이잖아요. 그리고 연결되는 거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해주시고, 제가 뭐지? 유튜브로 아니, 해서 올려드리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우리 효주 씨가 앞에서 다 잘 찍고 있어. 카메라가 못 띄어고 있어. 우리가 혼자만 안 찍어. 그래서 이게 다 안 찍어도 되는데 아무튼 다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그럼 이렇게 자르면 이제 많은 양이 잡혔기 때문에 얘가 책이 나면 이제 밑에 있는 머리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아, 이 정도 위치에서 볼륨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겠구나. 근데 이제 짧은 머리를 자르더라도 뒤에 무게하면 뒤에 이제 무겁게 이렇게 오는 작품도 있고, 근데 또 올라가는 작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거 잘라서 좀 올리니까 저는 요 길이로 가도 이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섹션이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섹션의 두께는 몇 cm가 가장 좋아요? 2에서 2.5cm가 가장 이상적인 섹션의 두께예요. 근데 현재 2에서 2.5cm라는 건 한 이 정도 비두께를 이렇게 나는 게 2에서 2.5cm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네이프를 온베이스 층을 낼 때는 그렇게 나누면 안 돼. 그래서 백포인트까지만 좀 섹션을 사용할 때 층을 많이 낼 경우, 왜냐면 지금 레이어 층을 내는 거잖아요, 밑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섹션을 얇게 갖고 가야지 가위 자국이 안 생겨요. 섹션을 얇게 갖고 가야지 가위 자국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만 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두껍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위에서부터는 온베이스 때문에 각도가 더 낮아지게 돼요. 이 기울기도 다 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첫 번째 연결되는 거 포인트로 잘라주시고, 다음 선부터 오리진솔로 유라인 섹션 블런트 컷 하는 거죠 그냥. 자, 여기까지. 그죠? 각도가 같으니까 커트가 빨라요. 편하고.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방식을 끝까지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커트를 자를 때나 본인이 머리 자르러 갔을 때 보통 고개를 뒷머리 자르는데 거의 숙이고 있거든요. 그죠? 안 그래? 근데 여자분들은 커트할 때 막 뒷머리는 커트를 고개 숙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게 편하진 않아요. 고개 숙이고 있는 게.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네이프를 하는 행위가 다 끝났으면은 이제 고개를 들어줘야겠죠. 이렇게 계속 숙이고 자르지 말고요. 이제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했으면 고개를 들어서 커트 하시면 되겠죠. 연결되는 구간 항상 포인트 예전에 제가 이제 컷할 때 보통 하나의 각도를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고 각도를 자르고 들고 이런 식의 커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가이드에 맞춰서. 근데 그렇게 커트를 했을 때 길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머리카락이 짧아지면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모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특히 뒤쪽은 가마 있잖아요. 가마가 좀 자연스러운 분도 있고 가마가 되게 힘이 있어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쪽 머리를 텐션을 놓다 잘랐을 때 길 경우는 밑에서 떨어지면 별 티가 안 나는데 짧을 경우에는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쁘게 다 잘랐는데도 당겨봤을 때는 근데 막상 힘을 빼고 나면은 가만히 이쪽이 다 올라가 버리죠. 그럼 각도를 들어서 자르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를 할 때 그런 현상을 때문에 저는 쇼트나 좀 짧은 머리 볼륨을 만드는 커트는 각도를 많이 들지 않아. 처음 자를 때. 대신에 내가 층을 더 내고 싶을 때는 항상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모서리를 제거해주면 층이라는 건 더 생기는 거야. 충분히 내가 커트가 끝난 다음에 각도를 들어서 모서리를 제거해서 층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해주시면은 커트가 조금씩 쉬워집니다. 제가 좀 낮춰져야지 무거워지겠어. 그 저도 마찬가지고 샵에 계신 뭐 선생님들, 뭐 원장님들, 우리 미용사들 다 본인들마다 커트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질감 처리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좀 일찍 오다 보니까 이제 커트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 그래서 대략 먼저 3등분 해서 가벼워져야 되니까 넣는데 이제 눈출 시닝을 안쪽 깊숙이 넣을 때는요 섹션이 두꺼우면 안 돼요. 섹션이 예를 들어 섹션을 두껍게 이렇게 잡으면 얘를 이렇게 끌어온 것 같은 걸 넣잖아요. 그럼 머리가 뜯겨. 그래서 깊게 넣을 때는 섹션을 1cm 정도 얇게 뜬 상태에서 안쪽에서 한번 넣어주고 그죠? 빠지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 가벼워지기 위해서 숱이 튜닝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튜닝을 바꿨는데도 안 써보다 보니까 많이 안 나가네요. 이 튜닝도. 또 바꿔야겠다. 아니네. 밑에 넣어주고 그다음 두 번째 베이스도 되게 중요하고 깊이도 되게 중요해요. 깊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요 휘어지는 5cm 이 위치에다 얘를 트닝을 그레이션 넣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넣고 여기서도 그레이션 넣고 또 그레이션 넣고 하면은 귀 뒤에가 이 부분이 뚱뚱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 가발은 구성이 작지만은 뒤가 좀 납작하고 길이 쪽이 숱이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뭉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틴닝을 무조건 다 그라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라를 넣어주고 여기는 좀 얄쌍해지니까 레이어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경우에 따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드 좀 무겁게 오면서 뒤쪽에다 가볍게 펴는데 여기가 많이 뭉쳐요. 그래서 자 그레디에이션 튜닝 넣어주고 자 여기서는 레이어로 레이어 그죠? 레이어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 넣을 때 봐봐요. 자 레이어 두 장의 평행에 넣고 끝에 엔드싱이 들어가는 거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좀 부드러워지겠고 형태적으로 둥글다면은 여기를 많이 넣으면 얘가 이렇게 축소되는 거겠죠. 상대로 얘는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튀김 넣을 때는 각도를 좀 들어줘야 돼요. 각도를 높이가 또 90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휘어지는 거에 안쪽 겉에 얘는 넣으면 안 되겠죠. 1cm는 그래서 그레듀에이션 그 다음 마지막 같이 잡고서 같이 자른다는 건 엔드신이 끝에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또다시 감가선 섹션 그 안쪽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자 사이드 자 레이어 분다 했죠. 앞에는 날이 뒤로 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반대편 할 때는 이렇게 날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앞에 라인 1cm는 빼놓고 안쪽에서 넣고 그 다음에 머리 끝에만 다시 잡아서 좀 부드럽게 넣어줘야겠죠. 그죠? 왜냐면 겉에 가위는 여기가 자른 데잖아요. 그죠?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수평으로 이렇게 넣는다면 상관은 없죠. 이거 수평을. 근데 이제 수직으로 넣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평 장점이고 수직의 장점은 뭐냐면 수직은 그래도 수평은 한 7개 정도 나갔잖아요. 이 수직 같은 경우에는 파트를 사이드 2개, 뒤에 3개밖에 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교에 있더라도 형태를 만들 때 수직이 좀 더 편해요. 형태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또 넘어있고 질감처리 한다면 유라인 섹션 잡아서 뒤쪽으로 가게끔 뒤에서부터 튜닝을 빠지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쪽 와요. 앞으로 짧게 갈게요. 자, 앞에를 잘랐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기선 정도 자른다는 생각을 갖고 좀 아쉬웠던 게 섹션을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그 섹션을 내가 완만하게 사용했을 때 급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섹션이 급격해지면은 좀 뾰족해지는 것도 있지만 층이 더 생겨. 예를 들면 수평 섹션 층이 별로 안 나고 수직 섹션 많이 나잖아요. 이 A라인 섹션도 층이 더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각도가 서버리면은 층이 좀 더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섹션을 사용하면서 섹션에 대해서 이제 수직으로 비치돼서 이 직사각형을 만드는 개념을 좀 완전히 갖춰야 돼요. 좀 약간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돼. 알겠죠? 규칙적으로 층을 내려면은 수직 비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짧게 자르면 더 층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 잘랐어요.
그리고 가이드를 밑에 있는 머리를 좀 많이씩 잡고 자르려고 하세요. 밑에 있는 가이드를 좀 많이씩. 섹션 나누고 얘를 적게 갖고 오지 말고 밑에 있는 머리를 좀 많이 갖고 온다는 생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트 끝나고도 마지막에 가이점 많이 생겼죠. 그죠? 겉에 라인이. 우리 이제 마지막에 칠내는 거 안 했잖아요. 안 찍은 거야, 아까? 네? 다시 여기서. 마지막 거 자를 때만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치면 될 거는. 마지막 건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면 좀 더 끝선이 좀 더 부드럽겠죠. 그 포인트 할 때 각도를 좀 넣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개를 이제 숙이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드 짧았던 머리, 이 빗질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같이 보면. 그래,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각도를 들어서 자른다. 생각하시고, 저 좀 얇게 떴으면 되잖아. 자, 연결된 대한 포인트. 그 다음서부터 블론드를 자르면 되겠죠. 항상 여기 이 층이 이렇게 나야 되니까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부드럽게 밑선이가 빠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발이 전에 잘랐던 가발을 쓰다 보니까 밑에가 좀 무뚝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전에 잘랐던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좀 이렇게 띠때 저는. 빗질하고 연결되는 데 항상 포인트 여유 있게 자르겠어요. 딱 뭐 너무 짧게 자르려고 하지 말고. 선이 커트하다 보면 선이 안 맞거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포인트로 연결하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겠지. 하시는 거. 그래서 세션 나누고 빗질하고 그냥 이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편하게 쓰시려면. 그리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라도 되지만은 한쪽 자르고 한쪽 자르고 하셔도 상관없어. 그죠? 그래서 가운데서 연결되는 부분은 블런트 그 수평으로 살짝 체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드 길이가 예를 들어 길면 길수록 커트가 좀 어렵거든요. 밸런스 맞추는 게. 왜냐면 길이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섹션을 딱 나눠서 내가 예를 들어 처음에 자를 때 5cm 잘랐어. 그럼 그 길이는 딱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 밸런스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쪽 한쪽 잘라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자르면서 처음에 잘랐던 그래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커트를 해야 되잖아요. 커트라는 게 무조건 의존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형태라는 길이를 어느 정도 알고서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도의도 보고 그리고 길이 같은 것도 계속 외우고 자르는데 막, 막 길이를 막 딱딱 재고 막 이렇게 별로 안 자르는 것 같아요. 쇼트 자르고. 이렇게 모양이 나는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질감 처리하고서 다시 라인은 더 짧게도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런 정리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빛보다 저는 이제 그 촘촘한 빛일 땐 짧은 머리 자를 때 좀 촘촘한 살을 써요. 그 짧은 쇼트 자를 때는 텐션이나 이게 더 잘 들어가서 작은 빛도. 그 빛은 색깔별로보다는 기능별로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이 세 개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세 개로 하나, 둘, 세 가지로. 그래서 이제 촘촘한 거 할 때는 이런 보통 컷 할 때는 파마 할 때는 너무 촘촘한 거 하면은 잘 안 돼가지고 좀 헐렁헐렁한 거 좀 많이 해요. 지금 얘는 이제 텐션 들어가서 자르는 게 좋으니까. 이제 꽤 넘었으니까 솔직히 고개 펴서 들어달라고 해야겠죠.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컷할 때 고개 숙여달라고 하는데도 고개 안 숙이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아, 그런 거 아직 잘 모르시죠? 의자, 그런 분들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그게 남자분들이 이제 뭐 일부러 막 안 숙이는 건 아니고 엉덩이를 붙이지 않지 않고 엉덩이 빼고 앉지 않고 고개 안 숙여져요. 그래서 고개 안 숙, 이게 잘 숙이는 분들은 의자 좀 바짝 앉으세요 하고 숙이면 잘 숙여져요. 이제 뒷머리 짤 때 고개만 안 숙여달라고 해도 안 숙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고객들 막 숙이려고 노력하는데 안 숙여져. 근데 뭐 그게 일부러 안 숙이는 건 거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의자를 앉을 때 바짝 앉지 않고 엉덩이 빼서 앉으면은 고개 진짜 안 숙여져. 그렇게 하면 잘 안 숙여져. 오, 잘 숙여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각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더 늘면 더 층이 나고 더 낮추면 층이 더 안 난다는 거. 많이 피곤한 거보다 그냥 네.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다가 가드레일 갈 뻔했어요. 못 볼 뻔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 분명히 라디오를 듣고 오고 있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오늘 유난히 맛지게. 그래도 자르죠. 그러면 저 이제 마지막으로 층 살짝 내볼게요. 전과 동일한 방향으로 빛을 그냥 마지막 판은 좀 가위를 많이 뜨지 말고 좀 적게 뜬 상태에서 포인트로 그 포인트를 자를 때는 길을 딱 맞춰 자른다는 것보다 좀 길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짧게 딱 맞춰 자른다는 생각은 다 짧아져 위가. 그래서 저는 약간 뾰족한 거를 가이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뾰족한 걸 좀 튀어나오게끔 있잖아요. 맞춰 자르면 다 짧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끝을 자른다고 해도 요런 끝을 살짝 그냥 살려요. 꼭 그걸 다 맞춰 안 자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트 끝난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많이 뭉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제일 겉에 층을 내가 1cm를 낼 건지, 뭐 2cm를 낼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저는 귀에서 항상 합니다. 귀에서 잡아서 이 머리가 이렇게 잘라진 거니까, 얘를 들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뾰족한 끝에 있는 머리를 내가 예를 들어서
크긴 거 빼버리고 요거는 빼버리고 한 1cm 자른다고 생각하면은 현재 이렇게 쌓여있는 데에서 여기 겉에 이렇게 내가 자르는 만큼 다 층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 넣었으니까 그 선에 맞춰서 블런트로 자르시던 뭐 얘를 편안하게 뭐 포인트 좋아하시면 포인트 이렇게 자르시던 하시면 되겠죠. 앞에 자를 게 없어서 다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모서리 생길 거 아니에요, 각도. 위에서 수직 자르고 밑에서 그라를 잘랐으니까 중간에 요 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모서리가. 그럼 이 모서리 살짝 질감 느낌만 주는 거죠. 다 없애버린다는 생각보다는 잡아서 끝에 있는 머리. 그래서 내가 층을 더 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뒤쪽에 있는 머리도 각도를 들어줘야 돼요, 완전히. 완전히 들어서 내가 깬 데다 맞춰서 잘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머리까지 전부 다 그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35도로 각도를 이 아래쪽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 모서리를 다 깨버리면 이 뚜껑 젖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짝만 부드럽게 해주고 요 밑에 이 그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그라에서도 내가 질감을 좀 넣고 싶으면은 이 끝에 있는 머리를 잡아서 얘를 질감을 이렇게 포인트로 살짝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뭉친 게 좀 부드럽게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 맞죠? 너무 없앤다는 생각하지 말고 가위자국을 살짝 넣어서 부드럽게끔만 최대한 세워줘야 돼.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 너무 높이고 있고. 이제 질감 칠한번 해볼게요. 좀 부드럽게 열상이 되기 위해서 안쪽부터 내려볼게요. 그리고 내가 얘를 좀 잘라버릴 거면은 자를 거라면 밑에를 좀 더 부드럽게 해줘야 돼. 라인을 좀 살짝 잘라서 길을 좀 보이게끔 하려면 밑에 가벼우니까 위에만 넣을게요. 그레디에이션. 지금 그래서 가발이 길이가 막 다 틀리고 전에 잘라놨던 것들인데 잘 못 찾고 있잖아요. 요 길이 느낌 보시고서 기억하시고서 최대한 이 형태로 자른다는 생각으로 잘라주실 거예요.
그 혹시 옛날 그룹 중에서 디바 아세요? 디바. 여자. 되게 짧은 쇼트를 자르는 분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그 짧게 자른 적이 있거든. 디바 디바가 어떤 그룹이냐면 뭐 아예 모르겠다. 검색하면 뜰 거예요. 거기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넘겨가지고 짧게 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되게 단단하게 짧게 잘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잘라줄 수 있겠죠. 그리고 밑을 자연스럽게 질감 처리해서 마무리해도 되고요. 내가 라인을 잘라도 되고 아예 길을 짧게 이렇게 파도 돼요.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길을 판다고 해서 엄청 짧게 자르고서 거기에 맞춰 커트를 해버리면은 층이 엄청나게 생겨버려 뚜껑이 져요. 그래서 길을 파는 머리 할 때 지금처럼 이 정도 길을 잘라서 여기를 오려주는 게 훨씬 더 스타일이 이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